자, 이번 미스터트롯 팀 데스매치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점수에 대한 판정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 실시간 채팅창에 아주 그냥 난리가 제대로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점수를 주는 게 맞는 거냐? 라는 비판도 참 많았는데요. 자, 특히 유소년부가 전원 탈락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판도가 완전 뒤집혀 버리기도 했습니다. 역시 어린 10대들은 절대로 준결승 진출조차 할 수가 없구나. 자, 실제로 이 미스터트롯 3에 올라온 무대 영상들을 좀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자, 타 장르부 무대는 어땠습니까? 나는 너 좋아 노래 무대를 펼쳤는데 어땠죠? 처음엔 조용히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엄청난 고음과 막 화려한 퍼포먼스, 춤추고 막 드러눕고, 특히 이 타 장르부 같은 경우는 성악부도 섞여 있었는데 나중에는 보이시죠? 다 같이 막 떼창을 하면서 막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에너지를 보여줬는데, 이 사실 굉장히 정신없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타 장르부와 함께 대결을 펼쳤던 상대편 팀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상대편 팀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잘했다라는 평도 있었어요. 이 유소년부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락을 재해석하여 거기에 어울리는 또 무대를 펼쳤지 않습니까? 물론 이들도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역가왕이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게 이게 도대체 노래판인지 개판인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미스터 트롯도 그렇고 현역가왕도 그렇고 이걸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대다수가 실버 세대입니다. 실버 세대 분들이 보실 때 재밌고 신나는 것도 좋지만 아시죠? 너무 짜고 너무나 단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물려버리잖아요. 이 트로트, 특히 이 성인가요라는 건 심금을 울리는, 애환을 다루고 가슴을 울리는 그런 무대가 있어야 하는데 현역가왕도 그렇고 미스터 트롯도 그렇고 온갖 춤을 추고 소리를 냅다 질러버리고 이런 무대만이 펼쳐져서 이게 듣다 보면 귀가 아파가지고 채널을 돌린다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친구들, 유소년부 2조 굉장히 자신들의 어떤 귀여움을 잘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 미스터 트롯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역시나 편파 판정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퍼포먼스를 했지만 그래도 서로의 화합과 화음을 집중했었던 이 유소년부 1조에 비해서 이 타장르부 같은 경우는 이지훈 씨도 있죠, 이정 씨도 있죠, 또 성악 오디션에서 우승한 우승자도 있죠. 아마 이 TV조선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팀을 올려보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생각할 땐 화제성이나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들과 승부를 봤던 유소년부. 솔직히 여기에서 이름과 얼굴을 알린 참가자가 있었나요? 요번에 노래 무대는 너무 훌륭했지만 제가 말한 건 기존의 인지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지훈, 이정 이런 사람들 없잖아요. 결국엔 이 친구들이 전원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유소년부 2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떤 면에선 유소년부 2조가 현역부보다 더 노래를 잘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기에는 이 친구들의 노래 실력이 정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들도 한 명 빼고는 전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있어요. 여기 보면 현역부 1조 대 한류부가 또 붙었는데 이 현역부 1조도 정말 옷 찢어버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좀 정신이 사나웠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마저 들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현역부 1조가 한류부에 비해서 실력면에서 부족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들 역시 사실 퍼포먼스가 좀 굉장히 과했죠. 그러다 보니까 근소차긴 하지만 결국에는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장윤정 씨가 타 장르부
락트롯의 냉철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훈 씨가 있고 이정 씨가 있는 이 팀이 과했다라는 거죠. 버겁다. 듣고 있기에 굉장히 버거웠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특히나 뭐 각각의 기량이 너무 훌륭하여 완벽하게 듣다가 마지막에 다 같이 쏟아내는데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갔더니 한 상위에 다 올려다 두고 한 번에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버거웠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유선연부 1조가 좀 더 노래를 맛깔나게 잘했다라는 평을 받았죠. 물론 이 장윤정 씨의 평가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무대가 어디까지 여파가 흘러갔느냐? 직장 부대 얼만부 무대까지도 저는 그대로 흘러갔다고 생각해요. 이 얼만부가 굉장히 막 화려하게 퍼포먼스도 하고 막 날라차기도 하고 막 브레이크 댄스 추고 할 때 직장부, 박지후 씨가 있는 이 직장부는 가만히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주는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얼만부의 퍼포먼스도 훌륭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여기는 댄스 브레이크 타임, 댄스 오디션이 아니잖아요. 노래가 어떤 신금을 울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사실 그 어떤 퍼포먼스도 보여주지 않고 노래 하나만으로 승부를 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죠? 이렇게 노래로만 만들어 놓은 이 무대의 결과는 사실 전혀 좋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이 초박빙의 대결이었다. 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초박빙이 아니었습니다. 얼만부가 일단 3표를 우선 획득을 하게 돼요. 박지우 씨가 이미 이때 좀 담담한 표정을 지어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얼만부가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근데 이게 문제가 점수표가 딱 공개가 되고 나니 12표 대 5표로 이 박지우 씨가 있는 직장인부의 투표수의 2배가 넘는 투표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미 연예인 마스터단에서는 퍼포먼스가 화려한 팀에게 우선적으로 점수를 주고 있구나. 이것이 한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사태가 다른 무대들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오죽했으면 아니 우리가 무슨 퍼포먼스를 보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는 게 아닌데 왜 화려한 무대에 재미있고 이런 가수들만이 자꾸 위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결국 박지우 씨와 다른 가수들이 서로 부둥켜 안으며 격려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비나 씨가 있었던 현역부 2조와 현역부 3조의 무대에서 절정을 찍었죠. 자, 현역부 2조는요, 애당초 자신들의 어떤 특색이 없는 무대를 가지고 있다라며 굉장히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여준 무대가 훌륭했어요. 굉장히 재즈풍의 노래 무대를 가지고 와서 탭댄스 퍼포먼스까지. 물론 앞에 있었던 다른 팀에 비해서는 이 퍼포먼스가 저는 굉장히 깔끔하고 과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현역부 3조는 아까 직장부처럼 노래 하나만으로 승부수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더 전공법으로 노래 무대를 가져갔는데 이게 막 눈물 흘리는 관객들도 많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듣고 원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은 이런 느낌을 원했던 거 아닙니까? 자신들도 다 일어나서 감동적이야 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함께 대결을 펼쳤던 현역부 2조 가수들은 물을 마시면서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근데 평가가 어떻게 되었느냐? 주영훈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덜어낼수록 좋은 노래였다. 근데 오히려 화음을 계속 쌓으면서 뭘 자꾸 넣으려고 했던 느낌이 들어 오히려 독이 되었다. 꿈속의 사랑을 부른 이 현역부 2조는 오히려 곡 이해도가 있었고 완성도가 결국 마음을 결정지었다. 그러면서 현역부 2조가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그냥 퍼포먼스가 더 뛰어났었던 팀이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요번 미스터트롯 3의 팀 미션, 팀 데스매치에서 잘 보시면 대체적으로 퍼포먼스가 화려하고 그 완성도가 높았던 팀이 대다수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 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문제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현역부 2조 분들이 애쓰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전부 다 막 눈물을 흘리고 사실
손비나 씨 같은 경우는 막 손을 떨면서 울었거든요. 김용빈 씨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이들이 연습을 하며 경연을 앞두고 다들 많이 아팠다라는 말에 눈물을 막 쏟았죠. 탭댄스를 하며 뒤꿈치가 까져 피가 철철 나고 이런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의 어떤 흐름 자체가 사실 퍼포먼스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았던 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모든 팀이 탈락 후보로 갔습니다. 박지후 씨도 여기에 있었죠. 결국에는 추가 합격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들의 시청률에 이용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 다시 이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박지후 씨가 추가 합격자로 뽑히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내가 돼서 너무 미안해라고 합니다. 사실 전공법으로 승부를 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추가 합격자로 다음 라운드를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지후 씨가 지금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번 미스터 트롯의 엄청난 태풍의 눈인데 이렇게 추가 합격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유지우 군도 똑같아요. 딱 봐도 유튜브 조회수가 높고 화제성이 높으니까 딱 추가 합격자로 뽑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옥샘, 무룡, 고정우 이런 참가자들을 뽑고 박광현, 연예인들도 뽑아주고요. 마지막에 누굽니까? 역시나 파급력을 갖고 있는 박경덕 씨를 추가 합격자에 올려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34명이 진출을 확정 지었죠. 퍼포먼스가 뛰어났거나 연예인이 많거나 이런 이들만이 여기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중에서도 박지우 씨 같은 경우는 고개를 들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신 혼자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게 미안한 거죠. 근데 추가 합격된 모든 가수들이 이런 비슷한 기분을 느꼈다라는 게 화면을 통해서도 전달이 됐습니다. 공정한 심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그 이후에 발표된 진선미였습니다. 진선미의 박지우 씨는 포함도 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갔습니다. 손비나 씨가 1라운드 진이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후보에 올라갔고 새로운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했죠. 그리고 1라운드 때와 똑같이 최재명 씨가 이제 선에서 진으로 올라오면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춘길이 선, 진이었던 손비나 씨가 미, 그리고 최재명 씨가 진에 올라갔죠. 최재명 씨도 굉장히 훌륭했어요. 인성도 좋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 그 부족함을 하나씩 설득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네, 가수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심사평과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진에 올라갈 수 있었던 박지후 씨도 사실상 탈락 위기로 갔다가 추가 합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 리가 없죠. 한 팀에서 두 사람이나 진선미 후보에 올라섰습니다. 김용빈 씨는 어떻습니까? 김용빈 씨도 아예 모습을 드러내지도조차 못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엄청난 비판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충분히 좀 납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건 현역 가왕과 비교하여 시청률의 차이가 막 2배 이상, 뭐 1.5배 이상 벌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TV조선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스타가 없다. 스타의 탄생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번 진선미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박지후 아니겠습니까? 박지후라는 참가자가 진선미에서 무려 2등 선에 등극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평가가 좀 많이 나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후 씨가 충분히 뭐 진선미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박지후라는 참가자가 그 정도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단 말이죠.
이 탑6 멤버들이 평가한 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 박지우라는 참가자가 처음 등장하여서 어찌됐건 본선 진출을 확정지으면서 무려 진선미에서 선에 등극됐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1차 진선미에서 선에 등극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 보면 쟁쟁한 뭐 손비나 이런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역부들을 다 제치고도 직장부에서 박지후 씨가 2등에 올라섰다라는 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박지후 씨를 응원하고 계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박수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회차가 예고편이 공개가 됐었죠. 떠오르는 신예들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사실 요 대학부의 무대 이후에 등장하는 가수들의 모습이 대거 보여줬습니다. 자, 뭐가 보여졌느냐? 바로 이 팀 데스매치의 무대가 이제 본격화된 거죠. 보니까 기존의 고수들, 뭐 김용빈 씨, 이정, 이지훈, 이런 쟁쟁한 가수들이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1차전에서 진선미에 등극했었던, 특히 진에 등극한 손비나 씨도 위기의 고수들이다. 이 손비나 씨가 사실 김용빈 씨와 같이 팀을 이뤘거든요. 여기 어깨가 보이는 것이 손비나 씨로 거의 100%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 자켓이 위에 보여줬던 이 손비나 씨의 자켓과 동일하죠. 둘이 같은 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보여줘야만 한다. 그러면서 이제 현역부의 무대가 또 막 펼쳐지는 거죠. 각성한 고수의 힘을 뭐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박지후 씨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부 역시 뭔가 활기찬 무대를 해나간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 박지후 씨가 탈락 위기에 놓여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대학부들이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는데 각성한 고수들의 힘이 빛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걸었다. 더 화려하게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번 미스터 트롯이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탑6 멤버들의 부재였다. 무슨 소리냐? 장민호 님도 나왔고 영탁 님도 나왔고 정동원 군도 나왔는데, 자,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얼마나 방송 장면에 많이 얼굴이 비춰졌고 얼마나 많은 멘트를 했느냐가 사실 팬덤 입장에서는 이 방송을 볼지 말지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곤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번 미스터 트롯에서 사실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찬원님 되겠습니다. 이쯤 되면 제2의 유재석이다, KBS의 아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바로 이번 설 특집 트롯 대잔치에서도 MC를 맡게 됩니다. 사실 이 탑6 멤버들이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나서 많은 행보를 보였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찬원님 같은 경우는 MC로 대활약을 하면서 거의 뭐 예능 방송을 씹어 먹었죠. 뭐 TV 틀었다 하면 이찬원님이 나왔고 실제로 진행력이나 이런 예능적인 재능이 굉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미스터 트롯에서는 어떻죠? 극대노를 한 이경규 씨와 대립하는 모습이 예능적입니다. 예능적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이경규 씨가 사실 예능계의 대부이기 때문에 이찬원 님의 예능 방송을 이제만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직접적인 비교가 되기 어려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찬원 님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지후 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인데, 자, 어찌됐건 정리해보면 이찬원 님은 예능계의 대부인 이경규 씨와도 이렇게 감초 역할을 함께 듀엣으로 할 정도로, 이게 사실 막 방송 나가고 나서 말이 많았잖아요. 이경규 씨가 막 어떻게 이찬원님한테 막말을 하냐. 근데 이게 사실 예능적으로 풀어보면 이것이 시청률을 끌기 위한 이경규 씨의 어느 정도의 희생이 있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화제가 될 걸 알고서 자신만의 개그 스타일을 좀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찬원 님이 그만큼 이경규 씨와 함께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근데 요번 미스터 트롯 3 방송 회차,
그러니까 13.6%로 내려앉은 요번 방송회차 때는 이찬원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찬원이라는 엄청난 시청률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빠졌기 때문에 시청률도 1% 이상 하락한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결정적인 스타, 대스타의 탄생이 없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나라의 국면 사태와 거기에 많이 지금 시선이 쏠려 있잖아요. 이찬원님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유들이 복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지우 씨가 제대로 선에 등극한 이후로 무대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건 뭐 미스트롯 당시 때 빈예서 양과도 비슷한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빈예서 양이 등장할 때마다 시청률이 조금씩 상승을 했단 말이죠. 결국 유튜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새로운 얼굴들이 얼마나 방송에 비춰지고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가장 시청률이 끌어올려지는 건 뭐죠? 탈락 후보일 때. 탈락할 것 같은 위기가 노출됐을 때 난리가 납니다. 자, 근데 그래서인지 예고편을 보면 여기 뭐 유소년부도 나오죠. 지금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유소년부와 어떻게 현역부를 대결시키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나아가 보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박지우 씨가 등장하는 직장인부의 활약도 엄청나죠. 지금 보면 다 막 열창을 합니다. 막 고음을 지르죠. 직장인부의 파워, 대학부의 파워, 특히 직장인부에서 이 클라이막스 부분을 박지후 씨가 담당하고 있다. 유소년부에서는 유지우 군이 담당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아마 눈에 딱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지후 씨를 TV조선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 이 사람 흥행 카드구나. 제가 뭐 사실 장담은 못하겠지만 제가 거의 한 3년 이상 이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의 리뷰를 다양하게 해오면서 느꼈던 입장에서 본다면 박지우 씨가 팀 데스매치에서 위기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보면 막 박수를 치는 마스터단의 모습이지만 속단은 금물이다. 예측할 수 없는 왕자의 싸움이다. 박지우 씨가 이렇게 하트까지 하면서 멋진 무대를 펼쳤는데 결과는 달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면 함께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팀을 떠나게 될 것인가? 이 얘기만 봐도 팀 데스매치 전원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5명씩 이뤄진 팀 중에 1명씩 탈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방출후보에 올라가고 나서 최종적으로 누가 떨어질지에 대한 결정만이 발표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요건 대학부 때의 최재명 씨의 모습인데, 최재명 씨가 알다시피 엄청난 대학부의 창귀 노래 무대를 펼쳤잖아요. 이때 연습할 때의 장면인데, 그때 팀 유니폼 컬러별로 옷을 입고 이렇게 큰 강당에서 연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장면, 지금 요 장면이 사라졌어요. 박지우 씨가 오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요때 모습을 보면 팀복을 입고 있습니다. 보통 팀복을 입고 있을 때는 이 평가 발표가 나는 당시가 아니라 연습할 때의 모습인데, 특히 뒤에 있는 하늘색 배경은 보통 뭐냐? 음악 감독이나 PD들에게 중간 점검을 받을 때입니다. 중간 과정을 점검받을 때 다 같이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1차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박지우 씨가 엄청 오열을 했습니다. 뭐 팀 내에서 부당함이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무대에 보면 사실 박지우 씨를 중심으로 무대가 펼쳐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직장인부에서 박지우 씨가 높은 점수를 받았고 진선미 중에 선을 했고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했기 때문에 박지우 씨 위주로 돌아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뭐 팀원들의 어떤 희생이 있었다라는 걸 박지우 씨가 알아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박지우 씨가 탈락하는 거 아닌가요? 수호씨, 우리 박지우 씨 어떡하나요? 하시는데, 제가 볼 땐 박지우 씨가 탈락할 일은 거의 90% 이상 없습니다. 이 팀원 자체, 직장인부가 패배를 해서 이들이 방출 위기, 탈락 위기에 놓여지는 장면이 나올지 몰라도 그 중에 한 명 탈락자가 박지후라는 사람이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자, 그리고 나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을 듣던 눈물의 사연을 간직한 박지후 씨.
신동 출신의 김용빈, 유지우 군의 열창을 들은 이 무대에 이찬원님이 눈물을 흘리고 감격과 감동을 했지 않습니까? 탑6 멤버들이 그냥 웃으면서 참 잘 부르셨어요 라고 평가하는 것보다 뛰어난 것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과 감격을 하는 장면인데, 박지우 씨 때의 무대는 특히 마스터단 전체적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작진 입장에서 탈락시킬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위기 노출은 시청률을 위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가왕과의 차별화를 메우기 위해서 미스터트롯 역시 사실 일본과의 제휴 그리고 한류를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는 가수들을 이렇게 참가자로 내세워서 방송을 진행을 한 거죠. 근데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이 다나카 김경욱 씨 개그맨이잖아요. 근데 이 다나카 씨만이 아니라 이 유튜버들이 요번에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신선함을 주기 위했던 제작진의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구난방이었다. 집중이 안 됐다. 무대의 퀄리티와 완성도가 너무 떨어졌다라는 비판이 많았고, 특히 김경욱 씨가 무대를 잘 놀았습니다만 사실 가창력 면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올패스를 받으면서 진출할 만한 참가자였느냐, 이런 점을 놓고 따져본다면 다른 가수들의 실력과 무대를 살펴봤을 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라는 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아역배우로 유명했던 이건주 씨가 무속인이 돼가지고 신령님께 방송일을 못 놓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면서 등장을 했지만, 글쎄요, 사실 올패스를 받지 못하고 낮은 점수를 받으면서 사실상 거의 방출 후보에 올라갔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물 노래를 불렀던 원곡자 손빈 본인이 등판하면서 확실하게 이름을 각인시켰다. 정동원 군이 선배님 그림자만 보고 딱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특별한 인연이 공개됐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그물의 원곡자 손빈 씨가 이렇게 정동원 군이 어렸을 때부터 불렀었던 이 선곡 단골 노래 아니었습니까?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애곡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6년간 이어왔었던 돈독한 선후배의 인연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이 TV조선 입장에서는 이런 의미에서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들을 마스터로 대거 초대를 하지 않았나. 그물이란 노래가 정동원 군이 많이 불러서도 유명해졌지만 사실 원곡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안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무대를 펼쳐줬지만 글쎄요, 사실 화제가 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해가 안 됐던 건 천록담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정씨. 이거 사실 저번 주에도 질질 끌더니 이번 주에 와서도 갑자기 중반부로까지 굳이 심사 결과를 뒤로 밀었죠. 사실 이정씨가 그렇게 화제가 되지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팩트가 그래요. 유튜버들도 이정씨의 소식을 많이 다뤘지만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TV조선 제작진, 미스터트롯 제작진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화제가 되지도 못하는 인물을 굳이 편집을 해서 이렇게 가위치기를 해가지고 충분히 저번 주에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을 이번 주에 와서도 굳이 중반부까지 질질 끌다가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정씨가 심지어 올패스를 받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영탁님의 이 날카로운 심사평이 사실 이정씨가 진출하지 못했던 주요한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이건 전 항상 이 마스터단의 판단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황당했던 건 이 미스터트롯이 정말 어떻게든 긁어 모았다. 뭘 긁어 모았느냐? 화제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요소들을 정말 많이 긁어 모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임영웅을 닮은 목소리와 외모까지 닮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참가자를 내세웠을 때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사실 제작진은 또 그럴 수 있거든요. 이미지도 닮았다. 근데 김성주 씨도 목소리가 임영웅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냐? 종종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 이미지도 닮았다. 이러면서 임영웅 님이 나오는 이 모습을 사실 이렇게 자료화면으로 깔면서 두 사람의 노래 부르는 모습과 춤추는 모습들도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든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노래 들으면서 사실 임영웅 가수의 노래 스타일이 좀 흉내내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또 모창이 되지 않았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저보다야 당연히 뭐 장민호님이 훨씬 더 가수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임영웅 가수의 노래와 비슷해 보이지만 더 잘 부르지도 못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결국 방출 후보가 됐죠. 탈락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개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번 라운드 진선미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101팀 가운데 총 54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 뭐 팀이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실상은 54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박지후 씨의 얼굴이 탁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유튜브 조회수를 봤기 때문에 미스터트롯 제작진이 뒤늦게 박지우라는 인물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이미 예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누구 보여줬습니까? 바로 유지우 참가자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사실상 전부 다 이 미스터트롯 3의 출연자들 중에 유튜브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참가자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결국 진선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던 인물들 중에 하나인 이지훈 씨도 오죽했으면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조해하는 모습이 잡혔고, 사실 김용빈 가수도 굉장히 진선미 후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일단 미부터 발표가 됐죠. 미는 대학부의 최재명 씨가 선정이 됐는데,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무대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 팀 데스 매치에서도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진선미 후보의 박지우 씨가 탁 선정이 됐는데, 이 박지우 씨가 참 재밌었던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나는 내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라는 표정으로 나오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겸손하고 정말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었는지를 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호명된 것이 바로 손비나 가수가 호명이 됐죠. 근데 웃긴 건 박지우 씨의 이 자료 화면이 생각보다 꽤 길게 나왔습니다.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미스터트롯 3 제작진은 이 박지우 씨가 탑7 최종 진선미에도 될 거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박지우 씨의 이 노래 무대를 길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박지우 씨가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부모님 없이 중학생 때부터 정말 노래의 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달려왔었던 이 박지우 씨가 결국 이번 라운드 진선미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아마 보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후보가 현역부의 손비나 씨죠. 손비나 씨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서른도 선생님 인터뷰를 갔을 때 제가 대기실에서 마주쳐서 잠깐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때도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있고 서른도 선생님한테 방문해서 이렇게 막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때 라이브에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수년 전인데 실력이 정말 굉장해졌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였겠죠. 자, 결국 진선미의 주인공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바로 손비나 씨가 진으로 딱 선정이 됐는데, 이때 박지우 씨의 포지션을 보면 당연히 되실 줄 알았다 라면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 박지우라는 사람이 지금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인성마저 참 바르구나. 오히려 자신이 선이 됐다라는 것에 기뻐하기보다는 옆에 진에 등극한 손비나 씨를 축하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관 쓰는 모습을 굉장히 와, 정말 멋있다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하는 표정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셨던 참가자가 한 명 딱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엄청난 또 파란을 가지고 왔었던 유지우 군이죠. 유지우 군이 이 진선미 선정에 있어서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참 아쉬워하셨던 대목이겠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미스트롯도 그렇고 미스터 트롯도 그렇고 이 정동원 군을 제외하고선 김다현 양을 제외하고선 정말 이 탑7 안에 들어가긴커녕 준결승 진출하기도 쉽지 않고 특히 같은 10대라 할지라도 정말 어린 친구냐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에 가깝냐에 따라서 사실 선정조차 못 되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아마 유지우 군도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 좀 밀려나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이제 펼쳐진 팀데스 매치가 우리를 굉장히 좀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뭐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팀데스 매치예요. 결국 한 팀만 붙고 한 팀은 탈락 후보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던 분들이 굉장히 좀 긴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팀별로 나뉘어져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놀라웠던 건 국민 판정단, 국민 대표단이 이게 팀데스매치 본선 1차부터 예심 끝나자마자 전격 참여를 했다라는 사실이 참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이 투명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함이었겠죠. 자, 그리고 진행된 이 팀데스매치 사실 국민 판정단, 국민 대표단의 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번 무대 중에서 역대급이었던 건 바로 대학부의 첫 번째 무대였죠. 창귀라는 무대. 와, 저도 보면서 굉장히 감탄했는데 박지우 씨가 보면서 이 대학부에서 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결국 오비부와의 경쟁에서 대학부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박경덕 씨가 이제 뒤늦게 막 팬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학부에게 패배를 하면서 사실상 거의 탈락 위기에 놓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자, 어찌됐건 이번 미스터 트롯의 첫 번째 라운드 진선미로 놓고 봤을 때 보통 초반부터 진선미에 들어가는 가수들이 후반부에 가서도 준결승전에 진출하는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거의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비나 박지후, 최재명 가수를 응원했던 분들은 충분히 준결승전까지 이들이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바라봐도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3살 때부터 국어를 했고 막노동을 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었던 박지후 씨. 사실 아침마당 때 등장했을 때 이게 2024년 7월 달입니다. 3승에 도전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느냐?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이혼하고 할머니와 살았고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선배들에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일한 위안은 노래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2연승을 거머쥐었을 때 이렇게 일방적인 사랑은 태어나서 처음이다. 위로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요즘은 계속 그 응원 메시지만 본다. 배가 고팠던 적이 있는데 국어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었고 수학여행 갈 때 혼자 교실에 남아있었던 것도 떠오른다. 거친 손을 매만지며 안 해본 일이 없다. 막노동은 기본이며 인테리어, 청소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상처가 많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박지우 씨가 학창시절 이렇게 힘들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컸던 건 바로 학교 선배들의 몰상식한 가해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우 씨가 도전 꿈의 무대 3승에 성공했을 때 더 성숙해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 이제 미스터 트롯 3 준비를 하게 되면서 5연승까지는 가지 못했죠. 하지만 보일러도 되지 않고 창문이 열려있는 방이라 겨울에는 모든 옷을 꺼내 입고 덜덜 떨며 지냈었던 그 공간에서 학교 선배들에게 상습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에 정말 너무나 힘이 들었다. 오직 노래만이 내 자신을 지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사실 가요계에도 이 학교 피해 사례들에 있는 가수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굳이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버젓이 방송을 잘하고 있죠. 과거의 일이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박지우 씨를 저렇게 괴롭혔었던 학교 선배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근황은 어떨까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 보면 같은 가요계, 그것도 같은 트롯 가수 내에서도 이렇게 지금 논란거리에 있는 가수들이 많이 존재합니다.